물리학 1장 7번째 강의는 이제 잡열 혹은 이제 수문열, 영어로는 이게 latent heat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보면 이제 기체, 액체, 고체 상태가는 주로 이제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주로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가는 과정을 액화, 영어로는 condensation이라고 하고, 액체가 기체로 가는 과정을 기화, 영어로는 evapor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액체가 고체로 가는 과정을 응고, freezing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그다음 이제 고체가 녹으면서 액체로 갈 때를 융해, 이제 영어로는 melting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로는 이제 기체가 고체로 가거나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다 이제 승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좀 구별을 합니다.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sublimation이라고 얘기하고 기체에서 이제 고체로 갈 때는 deposition, 그래서 승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에 온도를 가해가지고 열을 공급을 해주면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를 통해서 기체로 가는데 그 중간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과정 동안에 이렇게 온도가 변화되지 않고 열이 공급되는 구간, 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에 온도가 변하지 않고 열이 공급되는 구간, 여기 이제 기화, vaporization 이렇게 나오죠. 이런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이제 냉각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런 구간을 우리가 상변화, 그러니까 phase transition, 이 구간에서는 이제 고체하고 액체가 서로 공존하는 구간. 여기 이 구간에서는 이제 액체하고 기체가 서로 이제 공존하는 구간, 그런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제 phase transition이 일어났을 때 온도 변화 없이 전달되는 그러한 열을 우리가 이제 그런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 구간에서 phase transition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연용량을 계산하면 연용량은 단위 온도당 열량 이렇게 주어지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 변화 없이 열이 공급되니까 요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구간에서의 연용량은 항상 무한대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요 상변환 때 그 온도 변화 없이 전달되는 열을 우리가 이제 잡열 혹은 수문열, 영어로 이제 latent heat 이렇게 주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잡열이라고 하는 걸 다시 정의를 해보면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물질의 상태만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을 잡열이다라고 얘기하고, 잡열의 정의는 그 공급된 열량의 물질의 질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질량분의 공급된 열량을 L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고 요 놈을 잡열이다. 그래서 잡열은 phase transition을 위해서 상변환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열량, 상변환을 완수하기 위한 열량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잡열에 대한 정의는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잡열은 phase transition 때 상변환 때 온도 변화 없이 전달되는 열 또는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물질의 상태만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 또는 물질을 완전히 녹이거나 얼음에서 물로 아니면 물에서 수증기로 완전히 끓일 때 필요한 열량을 잡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배웠던 이제 물의 상태 변화 그래프인데 이제 열이 공급되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또 물이 또 수증기가 있게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 구간이 B하고 D 구간이 생기는데 요 구간은 이제 융해되는 구간이니까 융해열. 밑에서의 잡열은 기화열 이렇게 보통 들이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융해열 이 구간에서의 잡열은 80kcal, 그러니까 지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얼음 1kg당 물질 1kg당 필요한 열량이 이 구간에서는 80kcal라는 얘기입니다. 1kg을 녹이는데 필요한 잡열이
80kg 얼음 1kg을 녹이는데 필요한 잡열이 80kcal가 되고, 그래서 요 때의 잡열은 뭐냐면 녹는 얼음의 잡열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0도씨에서부터 이제 100도씨까지는 물이 끓어야 되잖아요. 그때 끓을 때 필요한 공급되는 열량이 100kcal가 됩니다. 이 100kcal는 우리가 물의 비열은 1칼로리 per gram per dose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의 비열인데, 이 물의 비열을 물 1kg을 100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00kcal가 되겠죠. 이게 이제 여기 g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킬로칼로리가 되겠고, 그 물의 온도를 100도씨 높이려면 이게 이제 100kcal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끓는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과정까지는 중간에 페이즈 트랜지션이 생기는데, 이 페이즈 트랜지션에 필요한 잡열이 끓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데 필요한 잡열이 500 대략 40kcal 정도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테고, 요게 이제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래프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열을 공급할 때는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지만 열을 방출할 때는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잃는 과정, 요놈이 역순으로 가겠죠. 기체 상태가 에너지를 잃어서 이제 액체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컨덴세이션 과정, 여기가 이제 그 상태 변화, 그 페이즈 트랜지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액체로 가서 또 에너지를 이렇게 잃으면서 응고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요때 이제 또 잡열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고체가 되는 과정. 그래서 히팅되는 열을 공급해주는 커브하고 열을 빼앗기는 쿨링되는 커브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잡열에 대한 그 예제를 하나 보면, 지금 이제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산이 이제 봄이 와가지고 산 속에 있는 눈이 지금 한 2m 정도 깊이로 지금 눈이 쌓여 있는데, 그중 반은 얼음이고 이제 반은 공기로 차 있다고 합니다. 50%는 얼음, 50%는 공기로. 근데 이제 봄이 와가지고 직사광선 햇빛을 받으면서 햇빛이 단위 면적당 1000W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때 이 에너지가 모두 눈을 녹이는데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의 10%만, 90%는 반사가 되고 10%만 흡수시킨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 복사가 유일한 에너지라면 이 눈이 녹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1조 시간을, 태양이 비치는 시간을 한 8시간 정도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0도씨에서 물하고 얼음의 밀도가 조금 달라요. 0도씨에서는 물의 밀도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거의 0.9998 g per cubic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가 물이고, 얼음은 그 물의 밀도보다 조금 작아서 0.9167 g per cubic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1리터라고 하는, 리터의 개념은 0.1m의 세제곱미터 혹은 10-3승 세제곱미터를 1리터라고 하고, 요 놈을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주면 1000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1리터는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우리가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우리가 1g per 1g per 밀리리터 이렇게 주어진다.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10-3승 리터가 밀리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10-3승 리터가 밀리리터. 그래서 단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물 1리터의 질량은
물 1리터가 1000ml니까 그 1000ml에 해당되는 질량은 밀도를 곱해주면 되죠. 그 물의 밀도가 0.9998g, 이 세제곱 센티미터를 밀리리터로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0.0998g per 밀리리터인데 그거에 그 1리터에 해당되는 1000ml에 해당되는 질량은 대략 999.9.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 1리터의 물 1리터에 해당되는 질량은 1리터에 해당되는 물의 질량은 1kg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얼음 1리터의 질량은 1000ml 곱하기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는 좀 작다고 했죠. 0.9176g per ml인데 그걸 계산해주면 얼음 1리터에 해당되는 질량은 916.7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g보다는 좀 작죠. 그러니까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물 1리터의 질량하고 얼음 1리터에 해당되는 질량은 좀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문제로 다시 가서 이 문제에서는 눈이 한 2m 정도 쌓여 있다고 했는데 2m 정도에는 절반은 얼음이고 절반은 공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음만 떼어놓고 보면 얼음이 한 1m 정도가 이제 있는 거. 얼음이 지금 1m 정도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을 제가 이제 표면적을 1m, 1제곱미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얼음을 보면 요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얼음,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얼음이 얼마죠? 1000리터 정도가 이제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세제곱미터당 1000리터, 해당되는 얼음이 1000리터가 있는 건데 이 1000리터, 그러니까 얼음 1리터의 질량이 대략 0.92kg이라고 했으니까 얼음 1000리터에 해당되는 질량이 한 920kg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 920kg 정도가 되는 얼음을 이제 다 녹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얼음을 녹이는데 요만큼의 얼음을 녹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제 잡열, 그 얼음이 물로 되는 과정에서 녹는 얼음의 잡열이 80kcal per kg이라고 아까 표에서 나타났죠. 그래프에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 녹는 얼음의 잡열이 80kcal per g이고 지금 몇 킬로그램의 얼음을 녹여야 되냐면 920kg의 얼음을 다 녹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920kg의 얼음을 녹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거 곱해주면 73,600kcal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데 지금 햇빛이 얼음을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73,600kcal에 해당되는 걸 이제 주울로 환산해주면 이게 이제 3.08 곱하기 10의 8승 주울입니다. 이제 여러분 칼로리를 어떻게 주울로 환산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직사광선이 단위 면적당 1000W의 에너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단위 면적당 1000W, 와트는 주울 퍼 세컨드니까 1000W 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이 모든 놈이 다 얼음을 녹이는데 쓰지 않는다고 했죠. 90%를 반사시킨다고 했으니까 10%만 이 에너지의 10%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제곱미터의 얼음 표면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그놈의 1000Joule per second 중에 100Joule per second만 그 얼음 표면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1초당 100Joule 정도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얼음을 녹이는데 920kg의 얼음을 녹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3.08 곱하기 10의 8승 주울인데 우리가 요 표면적의 얼음을 녹이는 1제곱미터의 표면적의 얼음 표면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는 100Joule per second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얼음이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얼음이 녹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초당 100줄의 에너지가 이제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8 곱하기 10의 8성 줄 나누기 100줄 per second를 해주면 그게 이제 이 전체 얼음을 녹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3.08 곱하기 10의 6성 세컨드가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하루 일조 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조 시간이 8시간이니까 하루에 8시간을 하루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 day로 나타내주면 one day는 8 hours가 되고 8시간은 8 곱하기 3600 세컨드가 됩니다. 그죠? 8 곱하기 3600 세컨드가 하루라고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해주면 요 놈은 이제 3.08 곱하기 10의 6성 세컨드는 3.08 곱하기 10의 6성 나누기 8 나누기 3600 days 이렇게 해주면 되죠. 날짜로 환산을 해주면 그 날짜가 한 107일 정도 100일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하루에 8시간씩 이제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의 에너지로 공급이 되면 이 산속에 눅은 2m 정도, 그러니까 실제 얼음은 한 1m 정도, 전체 2m의 얼음 중에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렸으니까 그 중에 절반은 얼음, 절반은 공기라는 의미고 그 얼음을 다 녹이려면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엔탈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